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제95회 방송으로 우파가 옳다 제4편 친인권 대 반인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좌파 세력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좌파 단체가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아주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이렇습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 그리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지금 좌파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주장하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모든 것이 기승전 북한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고 탈원전을 지금 거의 눈 감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감사원에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 우리 국민 몰래 북한에 원전 시설을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그동안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원전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저들의 입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위험한 것을 북한에 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고 존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권을 내세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마저도 북한 인권 문제 때문에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는 2016년 박근혜 정권 시절인 9월 4일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9월 21일 통일부에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설립돼서 북한 인권조사와 기록 보존을 분리시키도록 결정했죠. 그래서 동시에 10월 11일 북한 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한 곳에 있어야 되지만 어쩐 일인지 통일부와 법무부로 기능이 양분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센터에서 과연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요, 이런 인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실무 기능을 가진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북한 인권재단은 남북 인권재단과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 연구 정책 개발을 이제 하는 기관으로 이제 설립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태까지 4년이 흘렀지만 민주당이 방해하고 농단을 부려서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인권센터는 통일부에 있는데요. 북한 인권재단과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그 증진을 위해서, 말은 거창하죠.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매 3개월마다 그 조사한 결과를 법무부에 있는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에 이관해서 어떤 것은 10년 그리고 대부분은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능이 3분화됐죠. 북한 인권센터, 북한 인권재단, 그리고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이렇게 기능을 분산시킨 이유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건보다 더 심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사건들이 허다하게 많죠. 그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행법을 어기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북한의 말만 믿고 그 선원들에게 두건을 씌워서 북한에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은 북한으로 들어가 총살당했죠. 자, 어디까지나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은 지금 불법 단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점령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자국의 국민을 불법 단체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이게 인권을 목청 높여서 외치고 있는 좌파 단체가 할 일입니까? 자, 좌파 단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국가로 한번 그럼 생각해 볼까요? 그럼 북한은 자국의 국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한 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자국 국민을 돌려보내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불법 단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처럼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권과 평등 차원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던 그동안의 진보 좌파 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반인권 실태에 대해서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더욱이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 58개국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3위원회에서 매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관련된 북한 인권 선언을 결의안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부터 불참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이제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런 행태로 봐서 좌파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인권만을 바라보는 노예 근성에 젖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난해 그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좌파 단체나 시민 단체에도 그들이 그가 자진월북했다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죽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핑계대면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더욱 최악인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겨울철이 되면 대유행될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거짓된 K방역만 홍보하고 수천억을 쓰면서 그 몇 푼 안 되는 백신 선구입 자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만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 지금 백신 구입 일선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온 국민을 지금 파멸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생존 자체가 위험을 받고 있는데 이 자들이 여태껏 백신을 구입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에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러 백신을 구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의 죄상을 나중에 낱낱이 밝혀서 저들에게 한 그 큐브에다가 집어넣고 그야말로 혼을 좀 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고도 인권 타령을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아무리 내로운 남불이지만 좌파 시민도 코로나를 비켜나갈 수 없는 노릇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문재인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했을 경우 문바나 노바나 또는 대깨문이 과연 문재인을 지지할 것인지 그래도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파가 지향하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기준을 준수합니다. 좌파는 필요할 때만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인권을 들먹입니다. 좌파가 말하는 인권은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기득권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 할 때만 내세우는 아주 편리하고 오염된 인권입니다. 대한민국 좌파는 보편적 인권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파만이 인류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세력입니다. 우파는 친인권 세력이고 좌파는 반인권 세력입니다. 우파가 옳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 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